성공하는 리더의 유머 기법.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리더로서 참으로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 데는 역시 리더의 성공 전략에는 말하면은 유머 기법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유머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열매다. 리더십과 유머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열매다. 만일 당신에게 유머 감각이 없다면 리더이기를 포기하라. 참 이 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은 유머 강사 김진배 님이 지었습니다. 이 김진배 님은 국내 유머 강사 1호로서 연세대 감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KBS 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유머 작가로서 한양대 명지대 안양대 강사 개그학을 가르치는 강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산업교육연합회 강사 HDC 유머개발 교육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 교회, 공공기관, 단체에 대한 많은 이 강의를 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 유머 기법 2.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머리 말에 보면은 리더에게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는 식의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 연구와 유머 연구의 공동 부실을 초래한다고 필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말하는 웃기는 리더는 절대 무서운 리더가 아니다. 또 이 책에서 말하는 유머 경영학은 결코 농담이나 하면서 기분이나 달래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마인드이고 새로운 리더십이고 새로운 조직관이고 새로운 인간관이다. 유머에 깃든 기본 정신과 현대 경영학의 핵심 주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유머의 힘과 효능을 진작부터 강조해온 필자에게 전혀 신기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하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차례를 보면은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해서 첫 번째, 빛나는 리더에게는 빛나는 유머가 있다. 둘째는 리더십과 유머의 근본은 같다. 셋째, 리더를 분류하는 6가지 방법. 넷째, 신리더론,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두 번째, 유머는 윈윈 전략이다 해서는 유머는 가장 인상적인 명함이다. 유머는 가장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다. 유머는 조직 생활의 안전장치다. 유머는 스트레스의 천적이다. 유머는 멘탈 리스트럭싱이다. 유머는 정신적 비아그라다. 유머 경영학, 유머는 윈윈 전략이다 하고 마지막 장에서 웃기는 리더의 5가지 습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뒤집어서 생각하라. 때와 장소를 가리라. 온몸으로 실천하라. 표정에 웃음을 담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머 리더십을 위한 3단계 훈련에서는 1단계는 수집과 전달, 모방 단계, 2단계는 가감과 변형, 응용 단계, 3단계는 생산과 활용, 창조 단계 이렇게 하고 있고 부록에는 리더가 알아야 할 지구촌의 유머 특성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빛나는 리더에게는 빛나는 유머가 있다는 그 내용에서는 좀 웃으시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웃음을 가르치시오 하고 윈스턴 처칠이 했던 그 명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웅변을 대신하는 그 리더의 유머라는 글에서는 리더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유능한 리더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무수한 말들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유머다. 다름이 아닌 유머다.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3가지다. 경기 침체는 이웃이 실직했을 때, 불황은 내가 실직했을 때, 경기 회복은
카트가 물러날 때 웃기는 이제 유머지. 카트 카트가 물러나길 바라는 그런. 이것은 1980년대 연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레이건이 청중들 앞에서 했던 말이다. 이 한마디의 유머 속에는 실로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기준, 그리고 경기 침체는 카트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싣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또 저게 있는데, 배제학당에 입학할 때 미국인 선교사 앞에서 구술시험을 치렀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까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800리쯤 됩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서울까지 왔는가? 하니까 그러자 도산이 선교사의 눈을 응시하며 반문합니다. 미국은 서울에서 몇 리입니까? 8만 리쯤 되지. 그러니까 8만 리 밖에서도 가르쳐 주려 왔는데 겨우 800리 거리를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구술 시험이 끝나고 도산은 배제학당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 클레망소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정치가 중에서 누가 가장 최악입니까? 하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최악의 정치가를 보진 못했습니다. 아, 그게 정말입니까? 하니까 클레망소가 분하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저 사람이 최악이다 싶은 순간 꼭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났더군요. 이렇게 또 유머를 합니다. 그리고 IBM 장시 상설자인 톰 왓슨이 회장으로 있을 때에 한 간부가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을 벌였다가 1천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손실을 냈다. 왓슨에게 불려 들어온 간부가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 저의 사표를 원하시겠죠. 그러자 왓슨이 당치도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 농담하는 건가? IBM은 자네의 교육비로 무려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단 말일세. 그랬다. 얼마나 멋쟁입니까? 그 다음에는 반전을 이끌어내는 그 리더 유머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요. 그러자 링컨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일 나한테 얼굴이 두 개라면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하필이면 이 얼굴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후보들이 TV 토론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먼데일이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레이건이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먼데일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레이건은 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희망을 만들어내는 리더의 유머입니다. 리더의 가장 큰 임무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웃으시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웃음을 가르치십시오. 웃을 줄 모른다면 최소한 빙글거리기라도 하시오. 만일 빙글거리도 못한다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구석으로 물러나 있으시오. 이것은 처칠이 1차 대전 때 폭탄이 떨어지는 전장의 참호 속에서 부하 장교에게 했던 말이에요. 참 참호 속에도 이런 유머가 나온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은 루스벨트와 어느 신문기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걱정스럽다든가 마음이 조조할 때는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십니까? 하니까 휘파람을 붑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직 휘파람을 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건 루스벨트의 그 여유와 배짱 그리고 낙관주의가 함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더십과 유머의 근본은 같다고 합니다.
운명과 유머는 가치 세계를 지배한다 하고 로슈푸코가 이야기한 명을 올렸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데, 리더십이란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성원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촉진하며 조직의 유지와 문화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소질이란 타고난 천성에 따른다. 그것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란 천부적 재능을 갖춘 사람이 풍부한 훈련과 경험을 쌓았을 때 태어나는 것이다 하고 사이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마인드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해 보면은 막스 웨버는 열정과 책임감과 비전 제시 능력이라고 합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닉슨은 지성, 용기, 노력, 끈기, 의로움, 통찰력, 의지, 판단력을 얘기하고, 손자병법이라는 손자는 지, 신, 인, 용, 음을 얘기하고, 그 밖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진실성, 자신감, 희생정신, 낙관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조건과 유머리스트의 조건을 보면은, 리더에게 마인드가 필요하듯이 유머리스트에게도 마인드가 필요하다. 필자는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 유머 기법 7가지라는 책에서 유머리스트의 마인드도 따뜻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아량과 포용력, 세상 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열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은 제 아무리 기발한 말빨을 갖고 있어도 좋은 유머리스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5가지의 마인드를 리더의 마인드에 하나씩 대입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따뜻한 마음은 모든 리더가 갖춰야 할 리더십의 출발점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동시에 지녀야 하는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여유로움 역시 리더의 필수적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침착함을 지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량과 포용력은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이다고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기와 다른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 만사에 대한 관심을 리더가 갖춰야 할 지성의 밑거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만사에 대한 관심은 리더가 갖춰야 할 지성의 밑거름이 된다. 무식한 사람은 결코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정입니다. 열정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리더십의 핵심이다고 합니다. 네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예. 리더를 분류하는 6가지 방법은 좀 약간 우스운 거지만은, 여기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상이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앙드레 모루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똑부, 똑개, 멍부, 멍게 이렇게 리더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은 똑부는 뭐냐?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이론에 능통하고 실무에도 밝고 게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니 부하들 역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유형은 업무에 대한 간섭이 심할 뿐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여지를 별로 남겨주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똑개는 뭐냐면 똑똑하기는 하지만 게으른 리더를 얘기합니다. 이런 리더는 신세대 사원들이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똑똑하지만 게으르면 그 사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커지고 많은
그 재량권이 부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셋째는 멍부입니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하는 리더. 부하들이 제일 싫어하고 기피하는 유형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무사한 일의 표본인데 아는 것도 없고 일도 안 한다. 이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의식적 독계가 되라는 것이다. 의식적 독계. 능력을 갖추되 가능하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지 말고 부하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라는 얘기다. 독계는 게으름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부하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형이지만은 그 같은 부하들의 심리를 잘 활용하면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함과 동시에 아래 사람들의 능력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이 있냐면은 사자형, 여우형, 멧돼지형, 곰형, 하이에나형 이렇게 또 형을 나눠보면은 첫째 사자형은 위엄과 능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유형이라고 합니다. 확고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영역의 업무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따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우형입니다. 잔꾀에 능하고 원칙보다는 변칙적인 술수나 책략을 즐겨 사용한다. 윗사람에게는 하염없이 굽실거리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가차없이 물어뜯는 비열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리더이겠죠. 멧돼지형. 일을 시작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한 무대포형이다. 힘들고 이런 사람은 부하들이 좀처럼 접근하기 힘들고 위에서도 통제하기 힘든 처지곤란한 스타일을 표현합니다. 곰형. 우직하되 미련한 스타일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답답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유형을 드립니다. 하이에나형은 말 그대로 조직의 하이에나다. 늘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며 무언가 찾아먹을 것이 없는지 눈과 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다. 사자가 되기엔 능력이 모자라고 여우가 되기에 지혜가 모자라는 늘 어설픈 위치에 머무른다. 예, 윗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며 아랫사람들에게도 왕따 취급을 받는 전형적인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 리더론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편에서 보면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유머 정신이 풍부해야 한다 하고 하들이 도노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유머의 창조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먼저 클린턴과 미테랑과 옐친이 식인종 추장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추장이 말합니다. 너희들 중 좋은 헌법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잡아먹겠다 그럽니다. 클린턴과 미테랑은 100조가 넘는 헌법을 만들었지만 추장을 만족시키지 못해 결국 잡아먹히고 말았다. 그러나 옐친은 단 2조짜리 헌법을 만들고도 무사했는데 그가 만든 헌법은 이런 것이다. 1조, 추장은 항상 옳다. 2조, 만일 추장이 틀렸다면 1조를 참조하라. 클린턴과 옐친이 함께 하나님을 만났는데 클린턴이 물었다.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20년 후에. 그러자 클린턴이 흐느끼며 뛰쳐나갔다. 이번엔 옐친이 물었다.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느님이 흐느끼며 뛰쳐나갔다. 이것은 몇 년 전에 러시아의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에 실렸던 그런 유머, 블랙 유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카트의 기자회견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보좌관들이 모였다. 그런데 문안을 놓고 서로 의견이 엇갈린 보좌관들이 말다툼 끝에 급기야 서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 멍청이야. 난 당신처럼 편견에 빠진 시대착오적 얼간이는 처음 본다고. 보다 못한 카트가 사움을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진정들 하시오. 당신들은 지금 너무 흥분해서 내 존재를 잊은 모양이야. 동부의 한 세일즈맨이 서부의 시골 호텔에 묵게 되었다.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한 그가 레이건은 꼭 말에 그 볼기짝처럼 생겼다. 꼭 떠들어대자 이 말을 들은 카우보이 하나가 성난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찔끔 놀란 셀즈맨의 공손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난 이 고장 사람들이 그렇게 레이건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카우보이가 더 성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 우리가 좋아하는 건 말이라고. 옥신인 얘기죠. 다음에는 1945년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패해서 수상 자리가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에게 넘어갔다. 애틀리는 집권하자마자 대기업의 국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의회는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늘상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틀리가 제 옆에 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길 안 쓰셨죠? 혹시 저한테 왜 불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천만에요. 처칠이 대답했다. 수상 옆자리에 가려니까 괜히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뭐든지 큰 것만 보면은 국유화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혹시 제 것을 보고 국유화하자고 달려들면 큰일 아닙니까? 이 얼마나 걸쭉하면서도 날카로운 유머의 칼날인가 이겠습니다. 영국의 정치인 존 윌커스가 어느 날 반대당의 정치인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분노한 상대방이 그에게 차갑게 내뱉었다. 선생은 교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병에 걸려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윌커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존경하는 선생님, 그 둘 중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는 내가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선생님의 예인을 받아들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독설보다는 방어적인 유머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고방식은 교수형감이요. 당신의 애인은 매독이나 에이즈처럼 더러운 병을 옮기는 여자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유머는 윈윈 전략이다 하는 데서는 유머는 가장 인상적인 명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하고 유태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에게 자기를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설사 나중에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최초에 확보한 호감이 상대방의 양해의 폭을 그만큼 넓혀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이미지 메이킹, 악수 요령, 인상관리법 등등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악수를 할 때는 손가락을 잡지 말고 손바닥을 쥐어라. 손은 굳게 잡되 불편한 느낌을 줄 정도로 세게 잡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따스함을 전하고 싶을 땐 두 손으로 악수하라. 상대의 이름을 듣는 즉시 큰 소리로 따라하고 몇 분 내에 다시 불러주라. 친밀한 느낌을 줄 정도로 가까이, 그러나 무리한 느낌을 주지 않을 정도로 멀리서라. 외국인과 특히 여성과 포옹을 할 때는 골반이 닿지 않도록 하라. 포옹을 푼 다음에는 눈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천천히 뒤로 물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함에 대한 매너는 보면은 명함은 반드시 서서 건네야 한다. 명함을 꺼내기 위해 지갑이나 수첩,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결례다. 반드시 명함집을 휴대하고 상대보다 먼저 꺼내도록 하라.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끝으로 오른쪽 끝을 잡고 건네라. 명함의 위쪽이 자기를 향하게 해서 상대가 읽기 쉽도록 하라. 받은 명함은 바로 집어넣지 말고 천천히 읽어본 다음 간수하라. 이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 많죠. 이게 참 이 명함 하나 건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명함을 받을 때 뭐든 이문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하기도 하고
확실히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더 관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머는 가장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유머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발표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머를 활용하라. 자기가 던진 유머에 대해 자기가 먼저 웃지 마라.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라.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은 팔이 부러진 서류거리나 다리가 부러진 의자에 관한 농담을 재미있게 여기지 않는다. 간결하고 핵심이 뚜렷한 유머를 구사하라. 유머를 청중들과 연관시켜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라. 실패한 유머를 반복하지 마라. 성공한 유머도 반복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소재로 한 유머를 구사하라. 청중들과 관계 있는 실제 인물의 이름을 유머에 등장시켜라 등이 있습니다. 유머는 스트레스의 전적이다. 그런 유머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의 근황을 묻고 있다. 야, 넌 요새 무슨 일 하냐? 나 그냥 전에 하던 그 계속 하고 있지. 뭐 네가 전에 뭐 했더라? 놀았잖아. 평소에 자기의 직업을 비웃던 영구에게 맹구가 전화를 걸었다. 영구야, 나 맹구다. 웬일이냐?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그래. 날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뭐가 고마운데? 네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평생 거짓만 해먹고 살라고. 그리고 투자회사의 사장이 부하들에게 엄포를 놓았다. 신중하게 투자하게. 만일 손해를 보면은 월급에서 제하겠어. 그런데 한 부하가 그만 그에게 손해를 냈고 사장은 약속대로 매달 일정액을 월급에서 제하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부하가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기쁜 표정으로 전화를 한다. 여보, 기뻐라고. 최소한 20년 동안은 해고될 걱정이 없어졌어. 초등학교 때의 희망은 난 과학자가 되어 노벨상을 탈 거야. 중학교 때의 희망은 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 입사 시절의 희망은 어차피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 전문 경영인이 돼야지. 요즘의 희망은 정년 퇴직이 꿈이야. 했다고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간부 회의가 끝난 뒤 한 간부가 투덜댔다. 사장님은 파괴적인 비판을 삼가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라는데 대체 뭐가 건설적이고 뭐가 파괴적인 거야. 그러다 다른 간부가 말한다. 간단하지. 부하에 대한 비판은 건설적이고 사장에 대한 비판은 파괴적이야. 그다음에는 유머는 멘탈 리서치입니다고 하는 데서는 유머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하고 이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